하지만 자유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상식과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 상식들이 모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 무조건 생각하고 무조건 사는 이런 것이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질서와 상식을 알고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시민이 아닌가.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은 보통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요. 그 자유에 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해석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자유라 하면은 울타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이 울타리가 뭐냐? 이 울타리라는 것은 책임을 져야 돼.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를 뭐라고 합니까? 책임이 없는 자유를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유에는 무엇과 같이 가야 되냐면 책임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책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입니다. 내가 들고 다녀도 되고 총을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놀다가 남의 것을 망가뜨리면 그 망가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 책임을 뭐라 그러냐면은, 법적 책임을 형사사건이라고 그러고요, 경제적 책임을 민사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양한 법적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은 무엇을 가져오냐? 피리, 무질. 이 가지가 법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 안에서 지는 겁니까? 질서 안에서 지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자유라고 하지만, 두 번째는 질서 속의 자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책임에 대한 자유였다면, 두 번째는 질서 속의 자유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자유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질서 없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양육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양육강식에도 자체가 질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질서가 있습니까? 이 양육강식에서는 첫 번째, 땅이 있죠. 땅에서 무엇이? 식물이 자라죠. 식물은 땅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식물이 자랍니다. 그럼 이 식물을 초식동물이 먹고, 이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먹고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 구더기, 그 다음에 미생물, 그래서 다시 땅,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약육강식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이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무질서하게 되면은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무질서가 되면은, 무질서는 필히 뭘 가져오냐면은 혼돈과 공허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가 지금 법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걸 뭐라 그래요? 혼돈이라고 그러고, 이거 하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걸 공허함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유만 이야기하고 질서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가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무질서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슬럼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슬럼화에 대해서도 이 자유와 더불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자유의 범위에서 오류가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는데, 책임에는 아까 전에 법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이 있지만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두 가지가 있었듯이 자유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유와 정신적 자유가 있죠. 육체적인 자유는 뭐냐면은 행동입니다. 행동. 정신적인 자유는 생각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헷갈리는 게,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은 어떤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정신적인 자유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살인을 해도 돼. 생각으로는. 사람을 팰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 질서가 유지되려면 무엇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안 된다. 왜? 이거는 무엇을 주니까? 피해를 주는 거죠. 이 정신적인 거를 잘못하면은 병원에 가면 되지만, 이것은 나를 해치는 거죠. 하지만 이 피해는 타인에게 간다고. 타인에게 가는 피해는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자유는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이 행동의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의 행동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걸러주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법이고 상식인 거지. 법은 뭐예요? 제도고 상식은 도덕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행동을 규제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이집니다. 이거는 생각을 규제하고 간접적입니다. 법은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상식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 속에서의 자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울타리 속의 자유라는 것을 조금 더 형상화를 시켜봅시다. 그러면은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질서는 결국에 어디서 나온다고요? 상식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냐? 상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것은 무엇으로 키워갈 수 있어요? 교육과 계몽이라고. 이 상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질서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보편적인 생각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은 네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나라의 상식이 곧 네이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상식이 필요한 사회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슨 생각입니까? 다수가 공감하는 생각이죠. 그러면 이게 소수는 어떡합니까? 소수는 이거는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은 생각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상식은 왜 무너집니까? 이게 무엇을 구속시킵니까? 생각은 무한대인데 행동은 무한대가 아니죠. 보편적인 생각은 하필이 누구를 공격하게 되냐면은 생각의 자유를 건드리게 마련이라고. 그러니까 이 생각의 자유가 이 보편적인 생각과 대립하기 시작하면은 뭐 하게 돼요? 이 생각의 자유가 보편적인 상식을 도전하는 거. 도전. 뭐에 대한 도전? 상식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지. 왜 도전할까요? 자유롭고 싶으니까. 나만 편하지. 내가 편하려니까 상식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울타리 속의 자유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질서를 많이 지키는 사람에게 무엇도 많이 주냐면은 자유를 많이 주는데, 이 자유를 많이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키고 상식이 많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권한도 늘어나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법을 알면 하지 말라는 거 빼고 하면 됩니다. 법을 모르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어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기준이 있으니까 행동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이 가능한데 법을 모르면 기준이 없으니까 안 해야 되죠. 무슨 얘기냐? 몰라서 그랬어요가 법에 통하냐 이거야. 사람 죽이는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통하냐 이거지. 그래서 법은 항상 무엇을 따집니까? 행동을 따지는 거고, 이 행동이 뭐예요? 그럼 내가 도장을 찍었으면, 내가 사인을 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잖아. 자,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했는데 계약을 몰랐는데요 하면은 넘어가지냐 이거야. 사인을 했다라는 것은 뭐야? 이 내용을 숙지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내 권한으로 이 내용을 허락합니다. 이런 게 다 사인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행동은 했는데 몰랐어요가 통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질서와 상식을 알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잖아요. 울타리가 뭐라고요? 울타리가 상식이라고요. 질서고. 이 상식과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울타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상식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상식이니까 이게 상식이 많을수록 어떻게 할 수 있죠? 상식이 많은 사람은 큰 울타리를 치고 상식이 적은 사람은 작은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이 상식 안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나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상식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은 상식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울타리를 치면서 우리는 자기 안에서의 상식 안에서 자유를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식들이 무너지면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죠. 상식이 무너졌을 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힘의 논리가 들어요. 상식일 때는 지식과 지혜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 뭘로 해? 힘으로 하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면 힘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가장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 힘으로 할 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뭐 하기 싫으면, 죽기 싫으면 이렇게 된다고. 뭐가 없는 거예요? 법과 상식이 없을 때는 뭐가 나와요? 죽음이 된다고.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식이 언제 생겼냐? 얼마 안 돼.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언제 생겼냐면은 1600년부터 1800년대를 오면서 무엇이 생긴 거예요? 근대 사상이 생겼죠. 근대 사상이 이전에는 무엇이었냐? 왕이라는 사상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서양에는 교황과 있었고 동양에는 황제가 있었다고. 이게 언제까지예요? 빨리 무너진 데는 1600년대고 늦게 무너진 데는 1800년대라고요. 1600년 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종교개혁이 있었고, 이 종교개혁이 뭘 한 거예요? 신 앞에서는 다 평등하니까 왕도 이 신 앞에서의 평등함을 가져라, 이렇게 출발한 게 종교개혁이고, 1800년대에 뭐였어요? 왕권들이 무너졌다고. 그러면서 근대화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왕의 권리를 내려놓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다고. 고대서부터 1500, 1600년대까지 왕의 말이 법이 된 거야. 왕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죽일 수 있었어. 왕이 힘을 갖고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상식이 필요 없지. 야, 다 필요 없고 내 말 들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우리 세상이 다 어떻게 돼?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있다고. 법이 있는데 왕은 뭐 위에 있어요? 법 위에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해? 난 몰랐거든. 몰랐으니까 난 괜찮다고 자꾸 우기는 게 뭐예요? 무질서의 세계. 무질서로 가면 뭐가 돼요?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맞이한 지가 얼마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1900년대 넘어서. 우리나라가 건국된 게 아직 100년이 안 됐어요. 5000년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이러한 상식 속에서 살아간 게 100년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계속 누구를 찾아요? 우리는 누구라고? 단군의 후예다. 단군이 뭐야? 왕이잖아. 우리는 단군의 후예고 모두가 다 왕이고, 왕이기 때문에 뭐해요? 내 밑에서 엎드려서 일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자유를 찾고 있다. 하지만 자유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상식과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 상식들이 모여서 내 울타리와 내 자유의 범위를 만들어준다. 그럼 이제부터 우린 뭐 해야 돼요? 그동안 만들어졌던 상식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봐야 되고, 1600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온 보편적인 사상이 있다고. 근대 사상을 뭐라 그래요? 모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라고 있습니까? 모던을 무너뜨리죠. 모던이 뭔데? 상식인데. 상식을 무너뜨리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상식과 질서를 유지할 줄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 무조건 생각하고 무조건 사는 이런 것이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질서와 상식을 알고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시민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